안녕하세요. 페이스페이 플랫폼 팀의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박형기입니다. 저는 토스에서 오프라인 결제의 혁신을 위한 페이스페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SDK의 성능과 결제 인식 UI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비롭고 생소한 페이스페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결제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었던 경험과 팁을 쉬운 예시로 함께 공유 드릴게요. 제가 오늘 크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페이스 SDK에 대한 소개와 마주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최적화한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고 이 개선된 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토스 페이스페이나 페이스패스를 써보셨거나 혹시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시다시피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얼굴로 결제가 가능한 토스 결제 단말기에 들어가는 페이스페이부터 콘서트 공연장이나 장소에 입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패스, 그리고 두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굴을 등록하는 토스 앱 내 등록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페이스 SDK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SDK는 결제 단말기를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페이스페이와 페이스패스 제품은 결국 높은 인식 성공률과 속도가 목표가 되는데요. 품질이 좋은 얼굴 사진만이 최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SDK는 좋은 품질의 베스트 샷을 빠르게 찾아 서버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DK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프레임을 받아서 얼굴을 찾고 이미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ML 모델들을 결과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서버로 보낼 베스트 샷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결제 단말기는 카메라가 2개라서 이미지 변환을 2개씩 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는 처음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그냥 빠르게 만들어서 혼자 테스트 해봐야지 해서 오늘같이 되게 땡볕에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야외에 있는 그 플레이스 단말기 앞에 서서 결제를 해봤는데 카메라가 떠서 인증하고 결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그마치 10초가 걸렸어요. 물론 더운 날이니까 기기가 스로틀링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결제하는데 10초가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아까 혁신한다고 했는데 10초라면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제에서 10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드로 결제해도 3초 만에 결제가 끝나고 카드 결제한 그 문자까지 3초 만에 옵니다. 그 나머지 7초는 계산대에 있는 사탕 집어먹으면서 사장님이랑 인사도 하고 안부도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페이스페이는 속도가 결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기기 성능이 너무 느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긱벤치 CPU 점수를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도 결제 단말기는 플래그십은 물론이고 보급형 단말기보다 느린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CPU뿐만 아니라 램 용량도 적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성능 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기 성능 말고 제가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느린지 확인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성능에 문제되는 코드를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찾은 코드를 몇천 번, 몇만 번을 반복해서 디테일한 요인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요인을 수정한 코드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딱 2개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다들 아실 안드로이드 프로파일러는 실제 앱에서 병목이 되는 부분을 찾기 적합했습니다. 기기의 메모리 덤프를 뜨거나 할당된 메모리 사용률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어요. 두 번째로 인텔리제이 프로파일러는 문제가 되는 함수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고 각 함수의 메모리 사용률이나 속도를 확인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링 절차를 통해 찾은 성능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 할당, 두 번째로 스트링, 세 번째로 사이퍼, 네 번째로 잘못된 콜렉션 함수 사용을 수정했고요. 5번째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로 불리는 JNI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메모리 할당은 오브젝트 풀로 해결했는데요. 페이스 SDK는 SDK 특성상 큰 사이즈의 이미지 객체를 할당하고 복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주로 바이트 어레이를 많이 할당하고 복사하게 되는데요.
느린 기기에서는 메모리 복사뿐만 아니라 할당하는 시간 자체에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DK 내부에서는 카메라에서 넘어온 이미지를 변환하고 연산을 위한 수십 개의 이미지 객체를 생성하고 가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 한 프레임을 연산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출력되는 카메라 프레임에 맞춰서 객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생성되고 메모리에 계속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브젝트 풀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생성에 필요한 객체를 미리 풀에 생성해 두어 생성 비용을 낮추고 객체를 재사용하면서 메모리 할당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결과로 거의 100%에 가깝게 메모리 할당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링인데요. 앱 개발할 때 자주 다루는 스트링인데 이 중에서는 정규 표현식, 그리고 포매팅, 그리고 로그를 개선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첫 번째로 정규 표현식인데요. 다음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특정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문제점은 일단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규 표현식을 써야 하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find all은 시퀀스를 리턴해서 지연 계산이라 상관이 없는데 카운트 함수는 전체 시퀀스를 순회하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특수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정규 표현식을 꼭 써야 한다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인덱스 오브를 사용하고 2개 이상 찾으면 바로 리턴하면 됩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텍스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성능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만약 큰 스트링에 정규 표현식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꼭 프로파일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수정을 통해 함수의 속도가 거의 91%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포매팅인데요. 종종 앱을 개발하다 보면 스트링 포매터를 쓰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서 예외를 던지는 실제 구글 텐서플로우 라이트 자바 SDK에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의 문제점은 모델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마다 이미지 크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에러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스트링 포매팅을 하는 것을 프로파일링을 통해 찾았습니다. 포맷 함수는 상당히 무거운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레이지하게 스트링을 만들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이걸 구글이 수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제 발표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무거운 포맷 함수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포맷 함수 자체를 개선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포맷 함수의 문제는 단순한 값 변환에 범용 포맷을 처리해야 하므로 날짜나 시간과 같은 너무 복잡한 로직들이 함께 고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헥스 포맷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JDK 17부터 사용 가능한데 API 34 이상부터 정식으로 포함된 클래스라서 구현체를 오픈JDK에서 직접 가져와서 프로젝트의 일부 포함해서 사용했습니다. 헥스 포맷은 내부적으로 헥스 캐릭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쓸수록 속도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납니다. 이 작업의 경우 99%의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로그인데요. 다음은 커스텀 로그 함수에서 넘어온 텍스트를 안드로이드 로그캣에 출력하는 간단한 예시 코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자체 로그 클래스는 프로가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릴리즈 단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스텀 로그 클래스를 구현하는 등으로 인해 스트링 자체를 변수로 별도로 할당했다면 제거가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대부분의 메모리 할당이 스트링 컨캣 헬퍼에서 할당이 됩니다. 로그에만 사용되는 스트링을 별도 메모리에 선언하지 않고 커스텀 로그 클래스도 제거 대상에 포함하거나 스트링을 레이지하게 받는 식으로 코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선 후에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바이트 어레이 할당이 아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작업만으로 약 70% 메모리 효율이 향상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가성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퍼입니다. 페이스페이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하고 서버로 보냅니다. 사이퍼에서 인스턴스를 재사용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한 것, 그리고 암호화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RSA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암호화 코드를 만들 때는 사이퍼 객체를 생성하고 이닛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의 문제점은 getInstance 함수는 호출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이닛된 것을 계속 재사용하는 경우 보안 위협 혹은 잘못된 암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같은 인스턴스를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두 파이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암호화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실제로 getInstance init 함수가 쌍을 이뤄서 계속 불리고 있고 성능적으로 꽤 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미리 생성해두고 init만 호출하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요. 스레드 세이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오브젝트 풀을 사용하고 할당 비용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 후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get 인스턴스 콜은 거의 없어지고 init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화 프로파일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노서치 알고리즘 오류가 뜨므로 유닛 테스트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써도 사용이 불가능했는데요. 인스트루먼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에뮬레이터에서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맞추면 테스트 코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프로파일러에서 정상적으로 시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메소드 트레이싱 함수를 사용해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을 시작할 곳에 스타트, 끝낼 곳에 스탑을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면 메소드 트레이싱을 사용하면 트레이스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프로파일러 UI에서 트레이스 파일을 임포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CPU, 메모리 할당 등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꼭 암호화가 아니더라도 프로파일링이 까다로운 곳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콜렉션 확장 함수 개선입니다. SDK에서도 ML 모델 아웃풋을 가공하는 로직이 있어서 큰 리스트나 배열을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확장 함수 사용 시 리스트 생성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은 짝수를 필터링하고 스트링으로 변환한 다음 플래튼하는 잘못된 예시 코드입니다. 필터나 맵을 할 때마다 큰 리스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 리스트들이 플랫 맵을 돌 때마다 또 생성됩니다. 리스트가 크면 클수록 또 다른 필터나 맵 위에 콜렉션 함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메모리 할당량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지원하는 리스트 중복 할당을 막기 위해서 시퀀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도 플랫 맵을 돌 때마다 큰 시퀀스가 계속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것은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건데요. 리스트를 추가 생성하지 않는 클래식한 코드입니다. 꼭 모든 함수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데 플랫 맵이나 필터 등 함수를 반드시 시퀀스를 통해서 사용하거나 잦은 빈도로 호출되는 경우 혹은 큰 리스트를 다루는 곳에서는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NI 최적화입니다. JNI 함수는 JVM에서 네이티브, 다시 JVM으로 넘어오는데 컨텍스트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객체 전달 시 데이터 복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비트맵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시로 비트맵에서 픽셀을 가져오는 함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맵에서 지원하는 getPixel이라는 함수는 전체 비트맵에서 단일 픽셀을 가져오는 함수고 내부적으로는 네이티브 getPixel이라는 JNI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포문을 돌려서 모든 픽셀을 가져오게 되면
아무리 겟픽셀이 빠른 함수더라도 자바와 네이티브를 핑퐁하게 되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에서는 겟픽셀스라는 큰 메모리 블럭 단위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함수를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CV도 자바 SDK가 있어 함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픈CV의 복잡한 연산을 전부 C++로 옮기고 하나의 JNI 함수로 만들어 한꺼번에 연산해서 오버헤드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그리고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페이스페이 제품들을 위한 특별한 로그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페이스페이 스텝 로그인데요. 기기의 현재 메모리나 네트워크 등의 헬스 상태를 포함하고 특정 퍼널마다 스텝의 시작과 끝을 남기고 얼마나 경과했는지 마치 스탑워치처럼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스텝을 끊어서 실제로 유저가 경험한 속도도 측정해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스텝 로그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각 스텝별 그리고 그 스텝 사이에 연산되는 ML 모델별로 지난주 출시된 SDK와 비교해서 속도와 어떤 성능 변화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결제 단말기에서 카메라가 켜지고 사진 한 장을 검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3초가 실제 수치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초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30fps라면 89장을 버리게 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페이스페이를 오픈했을 때 페이스페이를 할 때 이제 매대에서 신기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실 수 있는데 이걸 3초라고 생각하면 이 사이사이에 잔상이 찍힌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 할당과 스트링 최적화로 3분의 1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0.3초가 실제 수치는 아니지만 암호화나 JNI, 콜렉션 함수들을 개선하고 또 3분의 1로 줄이면서 최종 10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요즘 폰들 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처를 빠르게 개발하다 보면 기기 성능을 믿고 편의를 위해서 작성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코드의 성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작성한 함수 코드 한 줄이 만약 10ms만큼 느려지는 성능적 결함이 있다면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에서는 이 코드를 사용할 때마다 10ms만큼 느려질 거고 나비 효과처럼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기 성능을 믿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티끌 같은 코드 한 줄도 유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비즈니스와 직결된다는 러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개선 의지와 동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